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고 배우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입니다. 오늘은 안내데스크 직원, 비서 통과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콜드콜링을 하게 되다 보면 해당 회사의 규모에 따라 첫 콜드콜링의 상대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콜드콜러가 원하는 의사결정자와 통화하기까지는 대략 2회에서 3회 정도의 전화 연결을 거쳐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세일즈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치 그들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내데스크 직원이고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역할 직원이 있습니다. 또 경비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서들이 있죠. 저는 이들을 가리켜서 골키퍼 그룹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마치 축구에서의 골키퍼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유를 한번 해본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안내데스크 직원과 비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비서는 대표이사를 접촉하려고 했을 때 매우 중요한 협조자가 되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별도로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해당 회사에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안내데스크 직원이 마치 잡상인을 취급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언쟁이 벌어지는 경우 말이죠.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표이사나 의사결정자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안내데스크 직원이 퉁명스럽게 빈정거리듯 전화를 잘 바꿔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언쟁이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과 접촉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곤 했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들과 언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에 대한, 즉 안내데스크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의사결정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만남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때로는 방어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세일즈맨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러한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의 콜드콜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안내데스크 직원을 잘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크게 세 가지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안내데스크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90% 이상의 이유는요, 안내데스크 직원을 정중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나의 앞길을 막아, 왜 나의 일을 방해하는 건데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매일매일 수많은 전화를 받았을 때 느끼는 일종의 모멸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실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내데스크 직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내데스크 직원들에게 정말로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한 톤앤무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톤앤무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정중한 말투를 통해서 다른 세일즈맨들과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져도 안내데스크를 통과하는데 상당 부분은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퉁명스럽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보이는 데에는 많은 세일즈맨들의 거짓말들이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많습니다. 뭐 다른 지인들로부터 대표님을 소개를 받았다. 또 자료를 보내놨고 아마 바빠서 검토를 못하셨을 것이다. 이러한 잔속임수를 쓰는 영업직원들이 종종 목격이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백한 거짓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들통이 날 경우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시는 그 회사에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써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세일즈맨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목적은요, 그런 세일즈맨들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상사나 리더들을 잘못된 혹은 비생산적인 제안이나 미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들을 아끼기 위해서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내가 전화한 목적이 단순히 제품을 팔거나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전문가적인 태도로서 그들에게 어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보다 진지하게 저를 대해주고 해당 담당자나 의사결정권자에게 전화를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골키퍼 그룹과 첫 통화 시에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중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예의 바른 말투가 전달되어질 때 그들의 경계심은 한껏 낮아지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사실 안내데스크 직원들 중에는요, 안내데스크 역할을 대행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실제 면담 시에 카운트 파트너로 일을 협의해 나가는 대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통화할 때 언쟁을 벌여서도 안 되지만 정말 시종일관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다루게 될 이 비서들 같은 경우는 이 조직 내에 수많은 정보들을 캐칭하고 언제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사실은 일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재미난 조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런 골키퍼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즉 어떠한 사람들이 전화가 왔을 때 해당 담당자나 의사결정권자와 주로 바꿔주게 됩니까? 라는 어떤 그 질문을 던졌더니 대답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네, 대답은요,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대단한 어떤 뭐 답변이 나올 줄 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을 때 돌아오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들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안내데스크를 통과하는 방법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마인드에 관한 것들을 위주로 다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과 통화를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